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인천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기 북부를 찾아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의 이딴 단일화 러브콜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박상규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오늘은 인천에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경남을 찾을 예정이고 특히 23일에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할 예정인데 여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까 조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글쎄요, 제가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알 수가 없으니까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나겠죠. 아무튼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이 어쨌든 중도 보수까지 포용하는 이러한 이제 통합의 어떤 이 선거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안 만날 이유가 없겠죠. 이전에도 많이 만났으니까. 예.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안 만나는 게 지금 이 경남에 가서 크게 선거의 흐름을 바꾸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큰 어떤 만난다고 해서 경남의 그 지지율이 확 올라가고 안 만난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를 찍을 사람들이 안 찍고 이러지 않을 것 같고 예. 경남 지역은 지난 대선 때 20대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부산도 그랬고 경남도 그랬고 울산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거의 50% 다 넘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경남에 37%밖에 못 받았어요. 지난 20대 대선 때. 이제 그런 거긴 합니다만 이번엔 모르죠. 이번에 이제 PK 지역의 민심이 지난 20대하고는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는 게 좀 도움은 되겠죠. 아무튼 지금 TK 지역, PK 지역, 이른바 경상 영남 지역. 근데 TK 지역보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우리가 부울경이라고 얘기하는 PK 지역. 예. 이쪽은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면 지난 20대와는 상당히 차이가 날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선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일단 봅니다. 예. 예, 수도권 왔다가 이제 내일 모레 해서 험지로 가는 거잖아요. 네. 인천을 돌았죠. 예. 이재명 후보 특히 그 본인의 지역구인 계양을도 갔고 인천은 아시다시피 딱 두 곳 빼놓고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휩쓸었던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강화, 옹진 쪽하고 예. 미추홀 이 두 군데 빼놓고는 온통 파란 깃발이었거든요. 인천 가면 기분이 좋겠죠. 당연히 그쪽에 대한 어떤 표심을 좀 다지는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그 박지원 의원 예. 국정원장 출신인데 이분이 전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부에서는 61%로 낙승하는 조사도 있더라. 그런 말이 나오니까 이재명 후보가 입조심을 시켰어요. 낙승이다, 낙관이다 이런 말, 즐거울 낙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좀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심지어 그런 말 하면은 페널티 주겠다. 좀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그런 그 명령이랄까 이런 걸 해요. 그럴 정도로 지금 표정 관리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를 또 각자 인용을 하면서도 이제 방탄차를 이 벽을 쳤잖아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 이제 방탄복도 모자라서 방탄벽까지 지금 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신데 자, 그런 것 속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냥 후보만 지키면 이기는 선거다. 후보가 그것도 총 맞을 일만 좀 피하자. 말씀드리지만 좀 지나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경계론이 돌고 있는데 선거라는 건요. 그렇게 그 낙관으로 해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워낙 강고한 계엄 탄핵 프레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네. 것도 다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 말 속에도 낙관론이 아주 잔뜩 깃들어 있어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민주당에서는 대선 낙관론에 대한 좀 입단속에 나서는 상황인데 예상 득표율이라든지 압승, 낙승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징계하겠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압승, 낙승 이런 얘기가 이제 유권자들에게 오만하게 비칠 수가 있죠. 지금은 어쨌든 이 선거 구도 자체가 민주당에게 유리한 구도예요. 민주당이 유리한 구도인데 이 민주당에게 유리한 구도를 자초한 게 국민의힘이에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도할 정도로 압승을 예상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유권자들의 역풍, 또 역결집 이런 걸 가질 수가 있죠. 선거의 기본이에요.
선거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 잘한다고 그러다가 시험 못 본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선거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사가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연히 경계하는 겁니다. 최근인가요? 언제 며칠 전인가 이재명 후보도 단 3표라도 더 얻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건 이제 보기에 따라서 과도할 정도로 이제 그러한 어떤 오만함에 대한 경계인데 저는 그건 선거에 임하는 후보, 선거에 임하는 정당으로서는 저는 바른 태도라고 봐요. 이제 과도하게 60%다 이런 것들이 설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보기에도 눈살 찌푸릴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경계를 내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방탄유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가 날선 발언을 했고 또 이재명 후보도 이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우선은 두 후보의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죄 많이 지은 사람은 방탄조끼를 입을 것이 아니라 감옥에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반성해도 모자랄 자들이 국민을 능멸하고 살해 기도에 목이 찔린 상대방 정치인을 두고 그렇게 장난해서야 되겠습니까? 방탄 공방 어느 쪽 생각과 좀 비슷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얘기대로 예. 실제로 목을 찔렸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공포스러운 아찔한 순간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 저 말에는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변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좋아요. 뭐 그거는 방탄 유리도 설치할 수 있죠. 다만 우리나라가 너무 드라마나 영화에 그 몰입해 있는 건 아닌가. 특히 민주당이 예. 우리나라에는요 권총이 그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는 구조예요. 또 지금 뭐 김민석 최고위원이 말해서 그 사거리 2m 이내의 조준경을 부착한 러시아 소총이 들어왔다는 제보가 있다. 자, 예. 제보예요. 근데 어떤 것도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조준경을 갖다 대고 트럼프 그 미국 대통령 테러 당한 걸 생각하셨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면 그 보는 사람들과 후보 사이에 얼마나 거리가 느껴집니까? 물론 안전 제일 뭐 이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실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 유력 대선 후보가 저렇게 유리벽을 양쪽에 치고 연설을 하시는 모습 그리고 계속 그 대민 접촉이랄까 손을 잡거나 악수하거나 이런 것을 이제 피하시면서 몸조심을 하시는 모습은 그 안전을 위하는 그런 그 경호팀의 그 일이기는 하겠으나 예.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아니 대명천지 대한민국에 그 조준경을 어디다 갖다 놓고 대선 후보를 저격을 합니까? 그런 암시를 너무 주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고 예. 또 그렇게 너무 흥분하실 일도 아니다. 다만 저렇게 일정하시다가도 좀 국민들 손도 잡고 그러셔야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외국 영화 같은 스토리 또는 뭐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이나 러시아의 니발디가 뭐 독침으로 죽은 그런 접촉 불가 방침까지 이어간다는 것은 이것도 약간 오만 프레임으로 비칠 수 있고 지나친 그 부자 몸조심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런 점은 제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우려되는 점 지적해 주셨는데요. 과거에 이거 87년도 13대 대선 때 그때 뭐 지역 감정이 대단했어요. 그때는 제가 기억나는 게 예. 김영삼 그때 후보의 그 구호가 군정종식이었어요. 군정종식. 그 군정종식에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나는 게 자동차, 선거운동원 자동차의 그 군정종식 그 영국 국기, 영국 공군 비행기에 있는 그런 구호 비슷했다고요. 제 기억이 생생합니다. 통일민주당 때. 근데 그걸 붙이면 호남에 가서 기름도 안 넣어준다는 일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때 이제 지역 감정이 대단했어요. 그 노태우 후보가 당시 민정당인 노태우 후보가 호남에 가서 방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억이 생생해요. 뉴스에 정확히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연상케 하긴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간에 너무 뭡니까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는 테러를 당했었잖아요. 당했고 그 제보를 받았다는 걸 뭐 없는 말을 만들어 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이.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은 상당한 위협을 느끼는 것 같아요. 느끼는데 이제 아마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볼 때 좀 과하다. 무슨 뭐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전 이런 얘기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쪽에서 위협을 느끼니까 거기다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방탄 유리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그러면 그 당시에 그 87년도 얘기와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떨어져 있는 얘기입니다만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경호는 했습니까? 경호는 쓰지 말아야죠, 아예 그럼. 그 이재명, 그 김문수 후보 말처럼 총을 쏘면 맞겠다고 경호, 그래서 경호는 줄이긴 줄였더라고요. 그런 건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지금. 예. 위협을 느끼면 뭐 방탄유리도 하는 것이고, 과하게 느끼면 느끼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한다?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참 비판할 게 참 없다. 이슈를 그런 걸 이슈로 하냐고요, 글쎄. 다른 걸 가지고 좀 이 선거의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걸 이슈로 해야지. 그래 뭐 방탄 조끼 입었다, 방탄 뭐 입었다, 방탄 유리까지 하느냐, 감옥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면 이게 뭐 비아냥도 아니고 뭡니까 그야말로. 안전하려면 감옥에 있어서 교도관이 안전하게 해준다. 그게 일국의 대선 후보 할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품격 있는 그런 비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한편 어제부터 개별 유세에 나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은 대구를 찾았는데요. 또 오늘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을 완전히 해야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희 얘기는 뭐 한동훈 전 후보가 일관되게 하는 얘기니까 색다른 뭐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네. 본인이 흔쾌히 못 돕는 이유를 지금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방점은 어디에 찍혀야 되느냐. 어제 부산 광안리 때는 팬클럽 데리고 가서 자기 얘기만 좀 했다는 비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빨간 저 야구식 유니폼에도 보면 김문수 세 글자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대구 서문시장에서는 좀 달랐어요. 예. 오늘은 제발이란 말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김문수만 외쳐달라. 이제 좀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어제 그 광안리의 그 해변 그 유세를 보면은 팬클럽 미팅 같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걸 뭐 그렇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적극 좀 지지한다 이런 말 자체가 없었고 제가 그 인용하는 의원이 있는데 한동훈계 의원 중에 박정훈 의원이라고 있어요. 언론계 출신이죠. 한 후보의 그 계파로서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의원인데 첫날 가락동 새벽 유세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김문수라는 그 어깨띠까지 두르고 지역구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SNS를 통해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게 좀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안 할 거면 끝까지 그냥 집에 있으면 되는 일인데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뭐 당대표 선출이랄지 또 내년에 지방선거에 뭐 서울시장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민주당에 나가서 뭐 그렇게 대표하고 출마할 거 아니니까 예. 국민의힘 지지층이 의식이 돼서 나오신 거예요. 그랬더라면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대구 서문시장 가서는 조금 더 어떻게 진전된 모습이 보였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김문수 후보 어깨띠 두르고 김문수를 지지한다. 일단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 좀 더 명확하고 명쾌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그리고 절연이니 그런 얘기들은 잠시 좀 대선 이후로 미뤄두고 도와주려면 정말 제대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는 게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오늘은 어제가 한 0.5였다면 예. 오늘은 한 0.7 한 것 같아요. 남은 기간에 1 그러니까 100%의 선거 운동을 했으면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지금은 김문수 후보에게 좀 더 선명하게 힘을 모아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절연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선거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지금 이슈도 얘기하고 선거 승리에서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똑같은데 저는 이 기본 이 선거 구도가 자꾸 불리하다고 국민의힘에게 불리하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탄핵과 계엄 선거예요. 이 선거는 아무리 대선이 미래 전망적 선거이고 총선은 과거 회고적 선거다라고 뭐 숱하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부할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는 얘기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가 치러진 배경이 뭡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파면이에요. 여기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있었는데 그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아직도.
한동훈 전 대표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엄에 대한 사과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했습니다. 그게 뭐 아주 적극적인 의미가 됐건 소극적인 의미가 되고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연은 전 이건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단 헌재에서 파면했습니다만 국내에서 파면된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극단 세력들 국민의힘은 극단 세력이 아니잖아요. 극우 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과 절연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중도 보수에게 표를 달라는 명분이 생긴다고요. 근데 그걸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지금 계엄에 대한 사과,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그 극단 세력과의 결별 이런 것들은 이 선거를 치르기 위한 충분 요건은 아니에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 요구했던 거예요. 이걸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나 이제 후보 측에서 이걸 잘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문수라는 이름을 쓰질 않고 2번만 다는데 전 그건 우리 우리 박상민 평론가님 말씀처럼 하려면 화끈하게 하라 이거예요. 2번이 김문수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20자 나고 김문수 안다는 것도 뭐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아마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 마음이 잘 안 움직이나 봐요. 안 움직이니까 영 안 할 수는 없고 안 하면 만약에 이제 대선 이후에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면 국민의힘의 결과가 안 좋으면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기 십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긴 하는데 뭔가 자기가 요구했던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주지 않은 게 명분이 별로 없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간 이 기호 2번을 달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김문수란 이름은 안 달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왕 나가는 거 다 알잖아요. 그건 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거 알면은 전 김문수 이름 달고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영화를 보러 가서 이게 화제인데 이재명 후보도 당연히 뭐 비판을 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불만의 소리들이 좀 나왔거든요. 이게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만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긍정적인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탈당을 자진해서 하셨고 일단 그 탈당의 의미는 이번 대선에서 본인이 어떤 적극적 메시지를 안 내시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부정선거 다큐를 봤다는 그 행위 자체가 그것 자체가 메시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자진 탈당은 뭐지 하는 그런 의혹을 일으켰다는 것만으로도 적어도 얼마 안 남은 대선에서 좀 더 자제하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의견 어떠실까요? 정말 전 이해가 참 안 가요. 부정선거라는 게 지금 없다라는 게 입증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법적으로도 그렇고 또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게다가 지금 이번에 뭡니까? 계엄 선포의 이유 중에서는 이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 선포한다라는 게 12월 3일 날 대국민 답안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일단 결국은 선거관리위원회 그 계엄군이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엄 선포의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 음모론. 이번 탄핵 국면, 이 계엄 이후의 탄핵 국면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이른바 극우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분들, 이른바 그분들이 주장했던 게 부정선거였잖아요. 이제 와서 그러니까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절연해라. 이래서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느 때로 가서 부정선거 다큐 관람을 합니까? 정말 국민의힘이 정말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이 윤 전 대통령의 생각이니까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서 극단 세력과 결별해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절연하라는 얘기가 과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단일화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 러브콜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고쳤을 수 없는 집이라면 더 좋은 집을 새로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오늘 안철수 의원도 이준석 후보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지금 좀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단일화 논의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꿈쩍도 않는 것은 이제 기자들이 보기에 그런 것이고 밑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의미 있게 좀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산수로 말씀드립니다.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이 어쨌든 여러 여론조사가 있는데 상당수의 그 여론조사가 그렇게 하면 이긴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단일화는 됩니다. 그런데 합쳐서도 안 되잖아. 이렇게 하는 게 대세라면 안 될 겁니다.
물론 뭐 비용 문제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이준석 후보는 별로 돈 안 드는 선거하고 있어요. 대학 구내식당 돌면서 학식 먹고 기자들하고 인터뷰하고 SNS. 제가 볼 때는 뭐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와 같은 선거운동 방식이면 지금 뭐 몇백억 썼어야 되거든요.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말을 할 것이다. 이게요. 25일 날부터 인쇄용지, 그러니까 투표용지 인쇄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2004년에는 본투표 6일 전에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려면 드라마틱한 단일화는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다만 그 지지율이 두 후보의 합의,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어떤 근거 있는 그 수치가 제시되면,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가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텐데 김문수 후보가 독자적으로 좀 올리고 이준석 후보도 예를 들어 두 자릿수로 접근해서 한번 해볼 만한데 이렇게 되면 하지 말라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그냥 완주할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네, 단일화 여부는 여론조사 수치에 따라서 갈릴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동의하세요? 뭐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고 만약에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쳤는데 산술적으로 이재명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게 몇 개 있다면 당연히 단일화에 대한 유혹이 생기죠. 유혹이 생기는데 그건 실리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명분도 있어야 돼요. 명분. 무조건 이른바 이제 그 단일화, 승리를 위한 단일화에 대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명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명분을 만들어 줘야죠, 국민의힘이. 이준석 후보는 계엄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반대했고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잖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그런 입장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입장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 선거는 후보가 하는 겁니다. 후보가. 김용태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여러 얘기를 합니다만 후보 입으로 얘기를 해야죠. 후보 입으로 얘기를 하면 자꾸 김용태 위원장이 하니까 유권자는 후보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실리와 명분이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지금 글쎄요, 지금 단일화 얘기가 나오려면 이제 수치가 말을 해줘야 된다고 다 그러는데 저도 동의하고. 근데 지금 현재까지의 추세로 볼 때 그렇게 두 사람의 지지율을 합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넘지 못할 것 같아요. 현재 단계에서. 모르죠. 이제 김문수 후보가 완전히 그 태세 전환으로 가서 황골탈퇴해서 완전 쇄신으로 간다면 모르죠. 중도가 움직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의 행태로 역시 볼 때 그런 적극적인 태세 전환이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는 명분이 있어서도 장래가 촉망되는 정치인데 그렇게 할까요? 저는 단일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와 박상규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